안녕하십니까. 피아니스트 김예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선천성 시각장애로 앞이 보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각장애를 제 일부분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밝고 활동적인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장애 학생을 받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학교 측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또 도전했고 다행히 재수를 해서 비장애인들과 같은 전형으로 숙명여대 입학했습니다. 이후 미국 유학도 다녀왔지만 시각장애 여성으로 활동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습니다. 비장애인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 환경에서부터 시작된 차별이 사회활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각장애가 단순히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기억력, 촉각, 후각 등 다른 감각이 더 뛰어남에 감사하며 이를 강점으로 재능을 키워왔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음에도 각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위해 피아노 선생님을 찾을 때 많은 분들이 장애를 이유로 가르치기를 꺼려하셨습니다. 게다가 점자, 악보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과목마다 교재를 제때 구할 수 없어서 고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촉각 악보도 만들어보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교육 분야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라고 한 정치인의 발언을 기억하시는지요? 아직도 장애라 하면 다름보다는 비정상인 것으로 여기는 편견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까지도 말입니다. 제가 선천적 장애인이 결코 의지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안내견과의 식당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발입니다. 눈을 빼놓고 들어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지 약 20여 년 지난 지금까지도 인식의 부재는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법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영입 인재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지금까지 활동으로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역시 세금도 내고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울림을 주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단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를 딛고 안고 업고 일어난 의지 장애인으로 이미지만 광고하듯 감성팔이하듯 내세워져서 딱 그만큼만 일하는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음악뿐만 아니라 동계체전 참가 등 새로운 분야에 계속 도전해온 것도 제 스스로 한계를 깨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 장애인들에게도 뭐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희망을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한 정책들에
균형 있고 발전적인 방안들을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또 2019년 걸림돌이었던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이 역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고 장애인 노동권, 탈시설화 등 아직도 개선돼야 할 정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당사자로 경험을 통해 느끼고 뼛속 깊이 동감한 부분들이 반영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살리기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듯 차근차근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소통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다수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물론 국민 전체의 목소리 당연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기준이 되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편견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한 편견은 존재할 것입니다. 배제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한 배제는 그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다면 편견과 배제는 분명 줄어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통합의 길을 찾는 에너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선 영입 제안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 발언에 있었듯이 저는 당과 상관없이 어쨌든 소수 의견을 다수에게 전달하는 일에는 당이라든가 뭐 좌우 보수 진보가 필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를 영입 제안을 해주셨을 때는 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그 계기가 있었겠죠? 그런 편견을 가지시게 된 것은 사실 장애인이라서 의지가 약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사람이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 선천성, 후천성, 또 장애인이라서라고 국한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자체를 바꾸는 데는 저 한 사람의 힘으로만은 안 되겠죠. 어떤 강연이나 인식 개선 활동으로만은 그런 편견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혹시 만나뵐 수 있으면 만나뵙고 의지가 강합니다를 보여드리면,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여드리면 뭐 당연히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었더라도 그것을 제가 어떻게 바꾸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이는 수컷이고 지금 4살이에요. 레브라도 리트리버, 이름이 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기쁨이 정말 넘치는 아이고요. 활발한 아이고, 원래 서당계 3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제 3년 되면 이제 풍어를 읊을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안내견입니다. 확실하게 폐지된 것은 2019년 7월 초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는 중증, 경증으로 단순화에 그쳤고, 실제로는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양이나 질적인 면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니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정도에,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장애인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사실 모든 장애인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 포함해서. 의료적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는 어떤 기존의 장애 등급의 점수표가 있어요. 그런 것 역시도 사실 이렇게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복지 서비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인 거는 활동 지원인이 65세까지만 지금 받게 되어 있어요. 노인 장기 요양 보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조금 맹점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저는 사실 복지 정책과
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문화예술인이에요. 사실은 문화예술 쪽에 대해서 많이 더 하겠지만 저의 일이기도 하고 제 동료, 제 후배, 선배, 제 제자들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실제 경험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저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배우고 또 부처에 여쭤보고 해서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